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혐한을 하는 일본인은 누구인가? 그 두 번째, 대기업 정리해고자입니다. 일본 방송에서 혐한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일본인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후리와 쯔네하라는 작가 겸 방송인입니다. 몇 년 전에는 혐한 서적을 썼던 사람인데 책을 낸 뒤에 혐한주의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혐한을 비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혐한주의자는 자영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영업자 비율이 10%로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의 점장도 주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 몇십 개를 운영합니다. 점장은 회사원입니다. 왜 혐한 댓글을 쓰는 자들은 자영업자가 많은 걸까요? 그들 중 상당수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된 사람들이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택했고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극도로 한국을 증오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한국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전자산업입니다. 전자산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동양경제 온라인의 2015년 기사입니다. 최근 5년간 종업원을 많이 줄인 500대 기업이라는 표입니다. 1위 NEC 4만 1000명, 2위 히타치 4만 1000명, 3위 소니 3만 명, 4위 파나소닉 2만 명. 1위에서 4위가 전자회사입니다. 표에는 안 나오지만 후지츠는 23위 3200명이었습니다. 최근 10년으로 확장하면 전자산업의 감원 규모는 27만이라고 합니다. 방금 기사는 2015년 기사입니다. 그 외에도 수만 명 이상이 감원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모두 한국 안티가 되어 온라인에서 한국 관련 기사나 게시물을 찾아다니며 혐한 악플을 답니다.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고용 방식은 종신고용, 연공서열입니다. 대개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입사한 첫 번째 회사에 뼈를 묻습니다. 회사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종신고용을 보장해주고 연공서열에 따라 능력이나 실력, 지위에 관계없이 매년 월급이 오릅니다. 전자산업은 오랫동안 일본이 전세계를 휩쓸던 기업들이 이끌던 곳입니다. NEC, 히타치, 소니, 파나소닉의 입사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평생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그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셈입니다. 일본은 경력직을 채용하는 관행이 없습니다. 강도 범죄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종신고용인데 스스로 직장을 옮긴다는 사람, 그것도 그동안 쌓아온 근속연수에 의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연공서열까지 포기하고 직장을 옮긴다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정리해고는 상했는데 경력직으로 입사할 회사는 없습니다. 남은 길은 작은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퇴직금과 해고수당으로 받은 돈을 날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영업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혐한주의자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건 이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자영업으로 성공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식당을 예로 들면 일본 식당의 상당수는 2대 3대를 내려오는 맛집들입니다.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도 많습니다. 그런 곳과 경쟁을 해야 하니까 장사가 잘 안됩니다. 가게가 한산하니까 인터넷에 혐한 악플 달 시간이 많습니다. 평생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줄 알았는데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의 삶이 지옥의 끝인 나라까지 떨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들이 증오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과 한국인, 또 하나는 무능한 일본의 경영자들. 삼성이 폴드폰 출시를 발표했을 때 소니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접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것 말고도 할 일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못 만드는 놈들이 안 만드는 척한다는 댓글을 비롯해 소니 사장을 조롱하고 욕하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렸습니다. 정리해고로 인한 혐한주의자가 대량으로 나온 또 하나의 업계는 조선업입니다. 일본 조선업은 1970년대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해오다 2000년에 한국에 밀려 2위로 밀려났고
그 후 중국에 밀려 3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2000년대부터 조선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시행합니다. 조선업은 하청구조라 아직까지는 본사 차원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없어서 여러 사업 분야 중 조선업을 정리하고 인원 배치를 다시 하거나 조선소 중 하나를 폐쇄하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폐쇄되면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정리해고를 합니다. 조선소 노가다들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힘으로 막일을 하는 잡부들은 조선소나 건설 현장이나 임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기공들은 생활이 곤란해집니다. 조선소 기술은 건설 현장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잡부로 전락하고 일당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집니다. 조선소 하청업체에 다니다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조선소 기공에서 건설 현장 잡부로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혐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고 그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거대 기업이라 조선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나가사키 조선소를 조만간 폐쇄할 것 같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시의 인구는 43만, 조선소가 폐쇄되면 인구가 15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28만 명이 새로운 곳에서 힘든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조만간 혐한주의자가 28만 명 늘어날 판입니다. 정리해고자들은 다른 혐한주의자들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불화소속 국산화 기사에 한국은 순도가 낮아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거나 수명이 짧아질 거야 같은 나름 논리적인 악플을 다는 사람은 전자산업의 정리해고자일 겁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이들은 혐한서적의 주된 고객 중 하나입니다. 현재 혐한서적 붐을 일으킨 것은 2005년 발간된 혐한유 시리즈입니다. 한국에 대한 악의적 날조와 거짓 음해로 가득한 책입니다. 2005년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혐한유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팔리면서 2014년에는 시리즈 4권이 나오기도 전에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혐한유 인기로 혐한책은 잘 팔린다는 인식이 돌면서 매년 20권 이상 새로운 책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혐한책이 워낙 종류가 많고 잘 팔리다 보니 대형 서점들은 아예 혐한서적 코너를 따로 만들어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혐한서적이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리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곳곳에서 일본 산업을 꺾어나가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혐한서적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좋아하거나 호감도 비호감도 아니었는데 혐한책을 읽고 혐한주의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혐한책은 이미 혐한주의자들인 사람들이 비참해진 자신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욕을 하면서 읽는 용도입니다. 혐한 방송이 늘어나는 것도 패배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업자나 파리 날리는 자영업자들은 TV 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형 서점은 일본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들은 혐한 코너를 보면서 특정 국가를 폄하하는 책이 그렇게 많고 별도 코너까지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 일본인에게 경멸의 감정을 지닙니다. 서양 문화권에서 특정 국가 혐오는 금기사항입니다. 혐한 코너는 조롱거리입니다. 혐한 서적을 읽고 혐한 악플을 다는 혐한주의자는 2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 인구의 2%인데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커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많아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그 어떠한 힘도 수단도 갖고 있지 않은 무시해도 좋을 자들입니다. 오늘은 혐한주의자 중 정리해고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혐한주의자 중 숫자는 가장 적지만 거리에까지 뛰어나오고 한국인과 제1한국인을 위협하는 일본 국가주의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